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동일출판사 전기산업기사죠. 예, 우리 3과목의 전기기기 과목 문제풀이를 맡은 MC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MC민과 함께 41번부터 60번까지 자, 1회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동기조사기 문제가 나왔죠. 송전선로에 접속된 동기조사기의 설명을 옳은 거 보러 봤는데, 우리 동기조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조상설비인데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거죠. 동기조사기.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동기 쪽에서 이제 그 전동기로서는 값어치가 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류를 조정해서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동기조사기로 사용이 되는데, 이 동기조사기는 이제 우리가 위상특성 곡선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전기자전류 IA라고 하고 여기를 계자전류 IF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센터가 우리 역류 얼마예요? 코사인 센터가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 여자전류가 만약에 증가하면 무슨 여자로 되는 거예요? 과여자가 되겠죠. 과여자. 그죠? 과여자. 여자전류가 감소하면 부족여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과여자가 됐을 때 뭘로 작용한다? 컨덴서. 부족여자가 되면 리액터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통에 만약에 C가 많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리액터를 투입해가지고 역류를 1로 잡아주는 거고요. 만약에 리액터가 계통에 많이 걸렸을 때는 반대로 우리 C를 투입해가지고 역류를 1로 운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보러 왔는데요. 보면 1번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앞선 전류가 흐른대요. 맞아요. 과여자면 C니까 C를 통하니까 앞선 전류가 흘러요. 그때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콘덴서죠. 리액터가 아닙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뒤진 전류 아니라 앞선 전류. 뭘로 작용한다? 예,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앞선이라고 했는데 틀렸고요. 3번 부족여자로 하게 되면 뒤진 전류죠. 뒤진 전류. 부족여자는 뒤진 전류. 3번 틀렸고요. 4번 볼까요? 부족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송전선로의 자기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한대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거 우리 C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통에 C가 많이 걸리면 전압이 상승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는 전압보다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올라가죠. 이걸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부족여자로 해서 우리 리액터를 투입하는 거죠. C의 반대 리액터.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상승을 방지한다. 4번이 되겠죠. 맞는 건 4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발전기 역회전하면이라고 물어봤는데요. 42번 같은 경우에 분권발전기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계자권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 아마추어.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이제 걸어주죠. 전압 걸어주면 여기에 딱 단자 전압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그때 요 점에서 발전기라고 했나요? 네, 발전기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죠. 이건 전동기고 발전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부하가 오겠죠. 부하가. 그죠? 부하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자 전류가 흘러 들어갈 거고요. 자, 그때 자속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해봅시다. 발전기. 그때 기전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기전력에 의한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부하를 걸면 부하 쪽으로 이제 부하 전류 I가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단자 전압도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역회전을 했다는 얘기야. 얘가 회전 방향을요 반대로 회전을 시켜봤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기전력이 반대로 발생해. 모든 게 다 뒤집어지죠. 전기자 전류 반대로 흐르겠죠.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가 아니라 자, 이쪽에는 계자 전류가 반대로 흘러 들어오겠죠. 물론 여기에는 전기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럼 이 계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잖아요.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잡았죠. 근데 얘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야. 그럼 자속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역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야. 반대 방향이. 그러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어? 잔류자기가 소멸되겠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잔류자기가 소멸됩니다. 발전기 최초에 남아있는 자속의
자속을 잔류작이라고 해요. 얘가 서로 방해에 반대니까 상쇄돼 버리니까 소멸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발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잔류작이가 소멸되면 뭐예요? 첫 번째가 전압 확립이 되지 않겠죠. 전압 역회전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잔류작이가 소멸하고 전압 확립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발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발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역회전 시에 발생되는 각각의 기출문제 답안입니다. 역회전되면 첫 번째 뭐가 된다? 잔류작이 소멸. 두 번째 전압 확립되지 않는다. 세 번째 발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자,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잔류작의 소멸이 나왔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얘네들이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얘기인데 좀 해볼게요. 전동기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동기의 전원극성을 반대로 공급을 했대요. 뿌라 마이너스를 마이너 뿌라로 공급을 했을 때 자여자 발전기는 회전 방향이 변하냐 안 변하느냐 물어봤는데 자여자는요 말 그대로 지가 스스로 발전하는 거야. 외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여자의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발전기죠. 대표적인 전동기죠. 자여자 전동기의 직권과 분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직권 전동기의 전원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회전 방향을 물어보면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고요.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을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회전 방향을 물어봐도 변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타여자는 변할 수 있겠죠. 외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동기에 이제 또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3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전기기기에 있어서 히스테리 시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요. 여러분들 히스테리가 뭐야? 열받는 거란 말이야. 내가 아침에 회사에 딱 출근했는데 MCB 들어와봐 해가지고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사이소 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참은 다음에 후에 일을 그죠? 기약을 하는 거죠. 두고 봐라.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이직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소주 한 병 먹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근데 이 철심에도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히스테리시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열 받으니까 소주를 부을 수는 없어 얘한테.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규소를 집어넣었대요. 일부. 그래서 그 함유량이 4%인데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손 감소 나오면 뭘 사용한다? 교성광판 사용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 함유량도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이왕이면 빨간색 볼펜으로 4%가 되겠죠. 또 하나의 손실이 있죠. 철소에서 발생하는 손실. 와류손, 맨들리 전류손이 있는데 우리가 얘는 뭐냐면 철심이 코일이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하나에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와류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층 철심을 하죠. 철심을 얇게 잘라가지고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그거를 네 글자로 성층 철심이라고 합니다. 그 두께가 몇 미리? 0.35에서 0.5mm.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자, 답은 어쨌든 2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 44번 들어갑니다. 동기기의 전기적 원성법 중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물어봤죠. 여러분들 그 동기기는요, 교류기다 보니까 고조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을 하게 되죠.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 그 목적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고조파라는 게 그 비정연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연파가 찌그러지는 외형파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홀쇠고조파 중에 3고조파하고 5고조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고조파 제거할 때는 델타 결선을 하고 5고조파는 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는 기계 입장에서는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한다는 거죠. 코일 양을 줄이면요. 코일 양을 줄이면 고조파 제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절권이든 분포권이든 코일 양을 줄였다는 얘기야. 또 다른 비교하는 그 권선법이 있죠. 누구냐면 단절권은 전절권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분포권은 집중권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걔네들에 비해서는 코일 양이 줄어들면서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들어갑니다.
45번은요, 직류기에 있어서 불꽃 없는 종류라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 물어봤는데, 불꽃 없는 종류, 불꽃 섬락이 발생이 되면 파형이 찌그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적인 어떤 직류의 파형을 얻기 위해서 부극과 탄소 브러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일단, 탄소 브러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계자극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N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전기자라는 놈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S극이 있어요. 우리 1회 때 전기자 반작용을 제가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 중성축이 있고요. 이 중성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고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감아. 그때 전류가 들어가니까 자속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권선을 감아. 이게 보상권선이죠.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파형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불꽃 섬락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선을 갖다가 반대로 감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상권선이라고 해요. 보상권선. 이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얘가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면서 상쇄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는 걸 우리 감자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전력을 또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보상권선이고요. 또 하나는 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 이거를 합성하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자에서 나온 자속을 또 찌그러뜨려요. 그럼 여기에다가 보조극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또 하나의 극입니다. 근데 계자극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속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니까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보조극의 조자를 빼고 보극이라고 그래요. 보극.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뭡니까? 바로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에서 나오는데 이 보극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중성축이 이동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압 차이와 평균 리액턴스 전압에 의해서 불꽃 섬락이 일으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를 갖다가 중성축이 이동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 감자작용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은 불꽃 없는 종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일단 보극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 중성축이 이동을 하면 불꽃 섬락이 만들어지면서 파형이 찌그러진단 말이야. 그럼 이 보극을 설치하면 중성축이 이동이 억제될 거고 이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불꽃 섬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요겁니다. 보상권선은 아닙니다. 보상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감자작용 억제시키는. 그러면 또 하나가 누구냐면 탄소 브러쉬인데 이 정류자라는 놈이 있죠. 정류자 옆에 뭐가 붙어 있어? 브러쉬가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전기자 쪽에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브러쉬의 재질이 만약에 이 접촉되어지는 부분, 얘가 이제 정류자가 회전자 쪽에 달려있다 보니까 얘가 회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찰열이 발생하죠. 그 접촉되어지는 부분에 열이 많이 발생하면 얘가 만약에 브러쉬의 재질이 그 열에 견디질 못하면 녹아버리거나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불꽃이 또 튑니다. 아크가 튑니다. 그래서 그 재질에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접촉되어지는 저항에 대해서. 그래서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에서 탄소 브러쉬를 우리가 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불꽃 섬락을 억제하기 위해 두 가지를 찾아라 그러면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탄을 기억해 주시면 돼. 불꽃 없는 종류를 얻기 위해서 누구누구 설치합니까? 그러면 보탄 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방지법은 보상권선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잡아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45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넘어가서 46번 가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는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속도 변동률이 나오죠. 직류기에 전동기. 속도 변동률 해가지고요. 큰 거에서 작은 순서가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성어 있죠. 직, 가, 분.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거 직권. 그 다음 가동복권, 분권, 자동복권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직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이 되겠고요. 직류 및 교류 양용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 나왔는데 우리 직류 직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직권 정류자 전동기죠. 직류 직권 정류자 전동기. 직권 정류자 전동기 4번입니다. 만능 전동인데 직류 교류에 다 쓸 수 있고요.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용도예요. 75W 소용량,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게 누구냐? 그래서 직권 정류자 전동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용도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영사기, 치과 의료용, 소형 공구 75W 이하입니다. 자, 그다음 48번. 변압계 표유부하손 나왔는데요. 표유부하손이 뭐냐? 권선 이외 부분에 누설자속에 의한 손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손실은 발전기가 됐든 뭐 전동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철심에다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고정손과 가변손으로 쪼개집니다. 고정손은 철손이 대표적인 손실이고요. 그 외에 뭐 기계손이 있긴 있는데 철손이 넘버 원 대표적인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변손은 이제 부하손이라고 하는데 그 가변손은 이제 부하가 변하면 손실이 변하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동손과 표유부하손이 있습니다. 원래는 동손이 메인인데 표유부하손이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이 누구냐 해도 표유부하손이고요. 지금처럼 권선 이외 부분에 누설자속에 의한 손실이 누구냐 해도 표유부하손이 되겠습니다. 그 권선 이외 부분에 누설자에 의한 손실이 뭐냐면 여기 이제 전동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거예요. 이 전동기 외암이라고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제 상상 유도 전동기나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될 건데 그냥 한 상만 그려본 겁니다. 전류가 여기에 흐르겠죠? 코일에. 근데 이 권선 자체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전동기를 오래 쓰다 보면 얘가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 껍데기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접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류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쪽으로도 새어 나가겠죠. 권선에도 흐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때 권선 자체의 전류가 껍데기 쪽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흘러나가면서 권선 이외 부분에 자속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단랍비가 큰 동기기 물어봤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단랍비 나오면 항상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정도가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단랍비에서. 뭐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이제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단랍비가 크면 어떻게 돼요? 안정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L을 갖다 무조건 줄이면 돼요. 나쁜 놈이 L이에요. L을 줄이면 안정도가 올라가고요. 단랍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랍비가 큰 게 특징이 누구냐 그러면 그 바로 철기계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철기계는 뭐야? 철 성분이 많은 거고요. 동 성분이 적은 거예요. 동 성분이 누구야? L이거든. L이 작으면 안정도가 올라가고 단랍비가 커진다. 일단 L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리액턴스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력도 더 커지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단랍비가 큰 게 특징이요. 첫 번째가 뭐야? 안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안정도가 올라갑니다. 전압 변동률은 작아지겠죠. L이 작아지니까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작아지는 거고요. 용량은 커지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효율이 나빠요. 왜냐면 철손이 커서 그래요. 얘가 이제 L이 작아지면 단랍비 커지고 안정도가 올라가는데 이 단랍비가 큰 놈이 누구냐면 바로 철기계거든요. 철기계. 철 성분이 많아.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 돌긋기, 철긋기라고 불러요. 돌긋기, 철긋기. 그래서 돌긋기, 철긋기의 특징해가지고 나오죠. 예. 안정도가 올라가고, 전압 변동률 작고, 그죠? 용량 커지고, 손실은, 효율은 나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단랍비 나오면 안정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50번은 이쪽으로 갈게요. 자, 50번은 이제 아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삼상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죠. 우리 그 삼상 동기발전기 얘기하는 건데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죠. 5가지가 나오죠.
항상 뭐 어느 파트가 됐던 간에 이 조건이 아닌 거 물어보면 용량, 출력이 대표적인 답입니다. 뭐 직류위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근데 이제 동기기 쪽에서는 하나가 또 대표적인 답이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회전수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조건을 외워야 되니까 5가지를 좀 잡아보죠.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죠. 그죠? 크기가 같지 않으면 이제 순환전류가 그러죠. 무효순환전류. 두 번째가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위상이 달라지면 우리 코사인 세타 유효순환전류가 발생하죠. 동기화전류라고도 합니다만. 세 번째 주파수가 같아야죠. 주파수가 달라지면 난조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동건선을 설치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주파수에 의해서 파형이 일치해야 되죠. 파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고조파 순환전류가 흘러요. 비정연파가 만들어지면서. 5번째는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되죠.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문제풀이 해드렸어요.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키, 위, 주, 고, 파. 고는 방향. 그죠? 렛츠 고 방향. 그 다음에 파. 키, 위, 주, 고, 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누구냐? 회전수밖에 없죠. 1번입니다. 그 외에 용량, 출력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51번 갑니다.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 V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또 나왔죠. 위상특성 곡선. 아까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렸어요. 동기조상기 할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전기자전류 IA라고 했고요. 여기가 계자전류 IF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였냐면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했죠. 그때 공급전압하고 부하, 출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기자전류와 계자전류의 관계곡선을 따져주는 것을 우리가 위상특성 곡선, V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에 따라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가 이제 출력이 가장 큰 출력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얘가 뭐 전부하면 얘는 2분의 1 부하, 얘는 경부하, 모부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출력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죠. 리액터로 작용한다. 부정여자. 오른쪽으로 가면 과여자에서 콘덴서로 작용한다. 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누구의 관계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전기자전류와 계자전류의 관계곡선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전압 V와 출력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부하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가 일정할 때 계자전류 변화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다. 4번이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2번 들어갑니다. 자, 1차 측 건수가 1500 줬네요. 자, 일단 한번 써볼까요? N1이 되겠네요. 1500. 그리고 뭐 줬어요? 2차 측의 접속 한정이 16옴. R2를 줬네요. R2가 16옴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으로 완성했을 때 8kΩ. 1차로 완성할 때요. 요거 8000이라고 잡을까요?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때 2차 건수 N2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건수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 A값 구할 수 있죠, 건수비. 자, 옴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뭘 씹어? 루트. 자, R2분의 R1이고요. 자, 루트. R2가 얼마예요? 16. R1이 얼마예요? 8000이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22.36인가? 예, 나옵니다. 22.36 나오죠. 그러면 건수비 공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N2분의 N1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우리 2차 건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리를 바꿔. 그럼 N2는 뭐야? A분의 N1이죠? 이렇게. 그럼 22.36 분의 1차 건수가 1500이죠.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나누면 답 67에 나오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건수비를 이용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53번 갑니다. 자, 53번 문제는 뭘 물어봤나요? 또 변압기 절연유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거. 자, 우리 절연유에 변압기 안에 절연유를 집어넣죠. 그래서 절연유에 뭐가 있어요? 구비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절연 내력이 커야죠. 절연 내력이 뭡니까?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절연 내력 시험. 설비 시간에 나오는데
전압을 걸어서 연속 10분간 걸어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 높은 전압이 높은 전압이 걸려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압력이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점도가 낮아야 돼요. 이 점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체가 돼버려.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되고요. 액체 상태. 세 번째는 인화점이 높아야 돼요. 불이 붙는 점이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름철에 막 온도가 상승한단 말이야. 날씨도 엄청나게 더운데 온도가 상승하는데 얘가 아우 나 일 못해 그냥 쉴래 이러면은 정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가 되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인화점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요. 겨울로 가는 거야. 응고점 어느 점이죠. 영하 막 10도 20도 뭐 쭉쭉 내려가도요. 얘가 일을 안 하면 안 돼. 계속 일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응고점은 낮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운 다음에 우리 EXID의 노래 중에 위아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아래 요걸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건 몇 번이야? 2번이 틀렸죠?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 적을 것 커야 된다고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비열이 커서 냉각 요구가 클 거 맞는 얘기잖아요. 고온에서도 4번 봐봐요. 고온에서도 석축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거 맞는 얘기. 이런 거는 제가 왜 안 썼어? 기본으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 쓴 거고요. 이 네 가지가 주로 나오죠. 시험 문제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54번 이쪽으로 갈까요? 모기장기입니다. 자, 54번도 좀 오랜만에 나왔네요. 얘도 오랜만에 나왔네, 진짜. 자, 54번. 육상 회전별육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정육이에요. 예전에 썼던, 옛날에 지금은 안 씁니다. 교류를 증류로 바꾸는 예전에 썼던 기기입니다. 전력 변환 기기인데, 회전별류기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잡아보는 겁니다. 예,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자, 그리고 출력이 2000kV 줬고요. 직류축 전압을 1000V, 교류축 입력 전류 물어봤죠. 역률 및 효율은 전부 100%고, 코사인 세타 1이다. 역률이 100%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 1이라는 얘기죠. 이 육상 회전별류기 보면 전류비라는 공식이 나오죠. 뭐 전압비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전류비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돼요. ID분의 I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죠. M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2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죠. I값. 교류의 실효값. D자가 붙으면 직류고요. D자가 안 붙으면 교류입니다. 자, 지금은 교류 전류 아닙니까? 예, 그래서 I 값 구하는 거예요. 자, I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자, 이항하면 돼요. 자, 크로스 하면 될까요? 그럼 M 코사인. M은 상수입니다. 분의 2루트 2에다가 ID를 곱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D 직류 전류를 안 줬어요. 이걸 구해야 돼. 자, 요 밑에서 구해볼게요. ID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P는 VI니까 V분의 P로 구하면 되죠. 직류니까 전압도 직류 오면 됩니다. 직류 전압이 아까 1000V라고 했고요. P가 출력이 2000kV니까 단위를 바꿔야 돼. 그래서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10의 3승. 자, 그럼 요 세 마리 날라가면 2000A가 남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시고요. 자, 넣어볼게요. 얘가 상수인데 육상이니까 6 넣으시면 돼. 역률은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루트 2. 직류전류 얼마야? 예, 2000. 구해놓은 거 넣으시면 돼. 그래서 요거 누르면요. 대략 943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전압비 공식은요. 루트 2분의 1 사인 n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거기다 역시나 상수를 집어넣어서 단상이냐 3상이냐 6상이냐에 따라서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우리 직류 전압이나 교류 전압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압비 공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5번 갈까요? 예, 55번. 요 문제도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회전식 2차 전류 문제인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다행히 예전 문제하고 답이 안 바뀌어 나왔어요. 43A가 옛날부터 회전식 2차 전류 나왔을 때 대표적인 답이 바로 이 놈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고요. 일단 공식은 제가 잡아드리는데
뭐 꼭 외우셔라 이런 얘기는 제가 못합니다. 솔직히 공식은요 가끔 나와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루트에다가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산문제니까 이걸 다 넣으셔야 돼 여기다가. 그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해볼까요? 일단 공식은요, 요것만 알면 돼요. S분의 R2의 제곱. 그러면 답 1번에 있어. 답이 안 바뀌어 나왔거든, 예전부터. 자, 그럼 집어 넣어봅시다. 루트. 슬립이 얼마냐면요, 중간에 보면 4% 있어. 그거 넣으시면 돼. 그래서 0.04분의 R2 좋죠? 각상 한상의 저항 0.1 첫째 줄에 있습니다. 전체 제곱이죠. 플러스 리액턴스가 얼마냐? 0.5 줬습니다. 제곱. 자, 문제는 2투인데 2투를 안 줬단 말이에요. 2투 어떻게 구하냐면 권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얘가. 2투분의 2원. 그러면 2투는 A분의 2원이죠. 문제는 또 뭐야? 권수비를 안 줬어. 얘를 또 구해야 돼. 권수비 어떻게 구하냐면요. 거기 맨 끝에 보시면 델타 결선으로서 권수는 300회와 150회 감았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이 300이 1차 권수. 그 뒤에 있는 놈이 2차 권수예요. N2가 150. 그러면 권수비는 얼마야? A는 N2분의 N1이죠. 그러면 150분의 300이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차 전압은 전원 전압이에요. 정지시 전압. 그래서 220V 있죠? 맨 앞에. 그죠? 첫째 줄 맨 앞에. 그게 전원 전압, 정지시 전압입니다. 그래서 110이죠.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대략 43A.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시 2차전로 나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올 확률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아무튼 나오면 43 하고 그냥 보기에 있으면 찍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차라리 공식을 알아요. 하시면 돼요. 이 공식 나와요. 회전시 2차전로 S분의 R2 제곱. 답이 1번. 거의 안 바뀌었다니까 답이. 자, 그런 얘기였고요. 56번 갑니다. 이쪽에서 할게요. 56번. 자, 56번도 아주 잘 나왔던 문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 자, 삼성 유도 전등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시험. 우리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어요.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모부화 시험, 구속 시험. 그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과 모부화 시험을 뭐라고 그래? 개방 시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구속 시험인데 변압기로 가면 얘가 뭐야? 단락 시험으로 바뀝니다. 구속 시험은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닌 거 나오면 누구예요? 1번의 슬립 측정 시험이 답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57번. 다음 유도전등기 기동법 중 권선형 유도전등기 가장 적합한 기동법으로 봤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등기 기동법은 대표로 2가지 기억하시면 돼. 누구냐면 2차 저항 기동하고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방식이에요. 원래 하나 더 있어. 2차 임피던스에 의한 기동 방식. 근데 나머지는 다 누구냐면 농형 거예요. 농형에 뭐 있어요? 직입 기동,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뭐 기동 보상기,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1, 2, 3번은 다 농형 거고요. 권선형에 해당되는 건 4번의 2차 저항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권선형은 회전자의 코일에 감겨 있는 걸 권선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코일을 감겨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저항이 존재하는 거죠. 농형은 코일이 감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판별이 돼요. 회전자에 코일이 안 감겨 있으면 농형이고요. 회전자에 코일이 감겨 있으면 권선형입니다. 자, 58번 갑니다.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예, 1번 보시면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비례해요. 이 주파수에 비례해서 얘가 그 일정한 각도만큼씩 움직이게 되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펄스의 신호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해야 돼요. 이게 틀린 답이에요. 1번. 서버 모터, 스태핑 모터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래도 가끔씩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씩만 나오니까 이제 좀 아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징들이 좀 많아가지고 특징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자, 59번 갑니다. 자, 59번도 쉽게 설명하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거의 안 나오는 문제. 그죠? 신용 문제. 제가 거의 보지 못했던 문제 같아요. 신용 문제라고 할게요, 그냥. 교류 전압 제어기를 전원과 부하로에 연결된 조광기에 교류 시료 전압을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중 가장 적합한 거 물어봤는데, 교류 시료 전압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교류 나오면 누구야? DC, AC, AC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AC가 들어가 있는 새끼가 트라이액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류자 나오면 AC 들어가 있는 거 트라이액. 정답 2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향 3단자 소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C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방향, 역방향. 그러니까 SCR을 그 역병렬로 건 거거든요. 그거를 트라이액이라고 합니다. 교류 전압을 이제 변화시켜서 부하를 제어할 수 있죠. 트라이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3300, 210V 5kV 단상 변압기 저항 강화를 2.4%, 리액턴스 강화 1.8%, 임피던스 와트 물어봤는데, 우리 임피던스 와트를 뭐라고 하냐면 동선이라고 해가지고 PC라고 해요. 자, 그래서 PC를 구하자는 건데, 이걸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 입력이라고도 합니다. 그 문제도 있어요, 정의. 자, 저항 강화율 공식을 아셔야 돼. %R 또는 P라고 하는데,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변압기 용량 P n분의 PC라고 하죠. 곱하기 100. 요거 물어본 거예요. 변압기 용량은 줬어요. 5kV. 그래서 10의 3승 잡아가지고 기본 단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항하면 PC는 자 100분의 %R 저항 강화율이죠. 곱하기 P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저항 강화율이 2.4%죠. 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이 얼마예요? 5kV. 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선이 120W 나옵니다. 120W. 요게 답이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